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5월달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달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현재 1.5이고 미국은 기준금리가 0.25에서 0.5%입니다. 최고 수준인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0.5, 한국은 1.5이기 때문에 1%의 차이가 나지만 미국은 5월 달에 0.5% 인상할 게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5월 달에 미국이 1.0, 한국이 1.5, 간격이 0.5%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되게 다급한 상황이 되고요. 또 6월 달이 되면 미국은 또 0.5%를 올려서 1.5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이 5월 달에 기준금리를 만약에 안 올린다고 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6월 달에 0.5%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발언을 비춰볼 때 한 번에 0.5%를 올리는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5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기준금리를 각각 또 올릴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2.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미국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될 거라는 거죠. 미국이 2.5가 아니라 뭐 2.0까지로 올린다고 해도 한국은 지금 현재 1.5인 상황에서 최소 1% 이상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 금리가 오르니까 시중금리가 올라서 원래 7천만 원을 뭐 3%에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보받기를 4.5다, 4.6이다로 올랐다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대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이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으로 2%가 되고 2.5%가 되면 아까 그 예시를 든 그 3%에다가 4.6%로 올라간 그 대출자는 얼마를 또 감당해야 될까요? 아마 시중금리 뭐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또 올해로 끝나냐? 내년 되면요. 시중금리 7%, 8%. 내후년 되면 두 자릿수 10%. 이게 닥친 모습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5천만 원 정도 낸 거다라고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부모님께 손을 내밀든 뭘 하든 해서 그 대출을 없애야겠죠. 아니면 일을 좀 더 하든지 해서 서둘러서 대출을 갚을 공리를 해야 되죠. 5천만 원 1억의 대출을 낸 이들도 절대로 빚 갚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미친 듯이 아둥바둥거려야지 빚을 갚을 수 있죠. 1, 2년 안에 택도 없는 소리죠. 3년? 3년 가능할까요? 3년도 쉽지 않은데요.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을 해보죠. 근데 만약에 빚을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억 빚지면은 그 빚의 무게 때문에, 규모 때문에 10년 가지고 될까요? 20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5억이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빚 갚아야죠.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지금 뭐 기준금리를 올릴까 안 올릴까? 저기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정치적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의 분위기를 보고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는 사람이죠.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좀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모습을 봐올 때. 그런데 그런 그도 지금 현재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궁지에 몰려 있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국은행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걸 내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라는 거죠. 비둘기파인 저 사람조차도 저렇게 나온다라는 건 이미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한국은행의 그 뭡니까? 그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회의가, 뭐 제가 아까 5월 달에 못 올리면 6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6월 달이 아니네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회의가 5월 달과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5차례가 남아있네요. 5차례. 5월 26일, 7월 14일,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이렇게 5번 남아있네요. 그러면 5월달에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100% 올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5월달에 올려서 1.5인 걸 1.75로 만들어놔야 어떻게? 미국이 5월달하고 6월달하고 기준금리 올렸을 때 0.5씩 올리면 1.5 되는 건데요. 그래야 5월 26일 날 올려놔야 1.75라도 만들어놔야 뭡니까? 0.25라도 차이 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야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결정회의 5번밖에 안 남아있는데 5월달 지나고 나면 7, 8, 10, 11월 이렇게 4번밖에 안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까? 5월달에 올려가지고 1.75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머지 4번 남아있잖아요. 다 올리면 그냥 5번 다 올리면 0.25%씩 5번 다 올리면은 연말 되면 2.75 되려나요? 한국이? 미국이 지금 뭐 2.25, 뭐 2.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가겠지만 어쩌면 한국이 기준금리를 0.25가 아니라 한 번에 0.5% 올리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뭐 4월 달에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결정해서 올릴 수 있는 횟수는 고작 5번밖에 남지 않았다. 5번이면, 이거 어떻게 될까? 되게 우려스럽네요. 되게 우려스럽네요. 미국은 지금 0.5%, 0.5% 이렇게 해서 5월달하고 6월달에만 동시에 기준금리를 1% 올리면 1.5% 되는데, 이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5% 그러니까 빅스텝을 빅스텝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째 그 말이 반대로 들리는지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그에 따라서 물가는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니까요. 근데 저로 인한 한국의 경제 성장 축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두고 봐야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상황이 어떠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창현 총재는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된다. 현재 물가 수준이 올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올해, 내년, 2년이 될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 사실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까지 갈지도 모른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물가, 그리고 성장, 뭐 이것들 각각 이렇게 보면서 균형 잡힌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균형? 균형 잡힐까요? 안 쉽죠? 그죠? 물가가 우선인 거고 그 다음이 아마 성장이겠죠. 앞으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5월달하고 7월달에 금리는 올릴 건 확실한 거고 0.25가 아니라 0.5%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 거죠. 앞으로 물가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가가 한 2년가량은 이 상태로 갈 것이다. 로 이제 보는 거죠. 2년까지만 그냥 지속되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지 아니면 2년이 아니라 3년, 4년 더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은 일본처럼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성장 동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성장, 중금리의 나라가 되어 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풀려서 대폭 뭐 이렇게 될까?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거죠. 물가가 굉장히 올라서 미국처럼 금리를 급등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은 물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